신천지 개입설을 주장하던 건 김민석 후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청래 후보의 강연 현장에서 신천지 관련 질문을 했다가 난리가 난 뉴탐사 강진구도 포함되죠. 결국 고소까지 들어간다고 합니다. 김민석 후보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미 끝났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뉴스 보이시죠? 김민석 신천지 특검은 이거 떠 있어요. 여당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설 김민석 특검 왜 했냐? 정청래 가짜뉴스. 이거 얼핏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여러분들도 맞아 왜 그때 정청래 대표 때 신천지 특검 안 했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쵸? 이거는 김민석이 완전 진짜 알면서도 이건 노골적으로 가짜뉴스를 퍼뜨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바로 잡아 드릴게요. 이 당시에 제가 한창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한창 취재하고서 누구보다도 이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 정청래 대표가요, 신천지 특검을 안 한 게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나 신천지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는지 기사만 찾아봐도 알아요. 응? 진짜 송영길도 신천지 특검 정청래 책임론으로 띄우는데 여러분들이 옛날 뉴스 조금만 찾아보면요. 정청래 대표 통일교 신천지 특검 제안 보이십니까? 정청래가 오히려 통일교에 신천지 특검을 제안한 사람이 정청래예요. 이것들을 왜곡을 하는 거거든요. 신천지 특검하자라고 얘기한 게 정청래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근데 저거를 왜 왜곡하냐? 지금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 그 당시에 상황을 얘기해 드릴게요. 정청래 대표가 그 당시에 신천지 특검을 주장하니까 오히려 신천지 특검을 반대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재명 세력들이에요. 반드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쇼츠 만드시는 분들을 퍼뜨리세요. 이거 팩트 기사예요. 제가 이때 취재 많이 했어요. 정청래 대표가 신천지 특검을 주장하니까 그때 이재명 세력들이 신천지 특검을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니 나쁜 의도로 반대한 게 아니라 그때 민주당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검이 너무 많았어요. 내란 특검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막 특검이 가동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왜 이재명 세력들이나 이게 당정청이 조율을 했던 문제예요. 제가 취재를 했을 때 왜 신천지 특검을 안 하고 신천지의 사건을 경찰로 왜 이관했냐면 파견 검사가 부족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신천지 특검을 정청래가 주장하니까 이재명 세력들이 신천지 특검은 하지 말고 쟤네들이 주장한 게 뭐냐? 조작 특검에 집중하자. 기억나세요? 이때 신천지 특검을 정청래가 주장하니까 신천지 특검을 반대하고 경찰로 이관시켜갖고 가자고 했고, 지금 공치모나 이재명 세력들은 조작 기소 특검에 집중하자라고 하면서 왜 신천지 특검을 해갖고 또 파견받고 또 조작 검사 들으면 검사의 숫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특검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신천지 특검해갖고 파견 검사 빼오고 조작 특검해갖고 이러면 검찰청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히려 신천지 특검은 경찰로 이관시키고, 정청래도 그래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돼 있는 저 조작 기소 특검에 그러면 조작 기소에 검사력을 집중시켜갖고 특검을 구성을 하자. 흔쾌히 그 당시에 동의를 해갖고 조작 기소 특검에 집중하기 위해서 신천지 특검을 정청래가 빠그러뜨린 게 아니라 이거는 당정청이 조율을 해서 신천지 특검은 경찰 수사로 간 거고, 오히려 조작 기소 특검을 더 띄워서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이거 알잖아, 김민석. 이때 당정청 조율에 의해서 한 거 알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너무한 거잖아요. 응? 내가 왜 이거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냐면 너무 야비하잖아.
알고 있었잖아. 당정청이 조율을 해갖고 신천지 특검까지 할 경우에는 지금 검찰청의 파견 검사 숫자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조작 특검에 집중하자 그래갖고 신천지 사건은 경찰로 이관시키고 조작 특검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왜 알면서 이거를 이제 와서 정청래를 신천지랑 엮으려고? 천만의 말씀. 신천지 특검 하자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정청래예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야비하고 졸렬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꼭 많이 좀 아셔야 됩니다. 제 말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응? 제 말 이해하시죠? 신천지 특검을 가장 먼저 강하게 주장했던 것도 정청래인데 송영길이나 지금 김민석이가 왜 정청래에서 신천지 특검 안 했냐? 당정철 조율에 의해서 조작 기소 특검에 집중하기 위해서 파견 검사가 그 전부터 이재명 정부 들어서 부족하다는 소리가 나와서 조작 특검에 집중하기 위해서 신천지 사건은 경찰로 보냈던 건 당정청이 다 알고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이제 와서 얘기한다? 두 번째, 돈 탐사나 지금 유튜브들이 얼마 전에 정청래 의원이 호남일보 가서 강의한 걸 갖고 정청래와 호남일보 회장이 신천지에 연루돼 있다. 호남일보 회장과 정청래가 절친이다. 뭐 친해 보인다. 얘기했죠. 니들 바로 고소당할 거야. 오늘은 호남일보 측에서 연락이 왔어. 그 영상 좀 달라고. 제가 왜 그러냐고 취재를 했더니 호남일보 회장을 정청래 대표가 그날 처음 봤대요. 아니 진짜로 내가 다 취재해봤는데 호남일보 회장을 정청래는 누군지도 몰랐고 그날 처음 강연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호남일보 회장이라고 하면서 악수하고 그날 처음 봤답니다. 이런 가짜 뉴스들 조직적으로 퍼뜨리려고 하고 있고 결국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개입설 띄우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금 검찰개혁 보안수사권 이슈, 그 다음에 1인 1표제 이슈를 잠재우고 프레임 전환이고 이거 다 알면서 이러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렸듯이 신천지 개입설을 통해서 지난 이낙연 총리 갑자기 빵 뛰었던 전당대회 때 신천지 개입설과 정청래를 엮어서 이낙연 지지자가 지금 정청래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반명 프레임을 씌우기 위함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좀 잘 이해가 가실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님이 정당 방위만 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정청래 대표는 정당 방위만 한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반명 프레임을 자기한테 씌우는데 김민석 4년 전에 이재명 공격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2024년에 윤석열 정부 때 이거 보세요. 4년 전에 지선 패배 이재명 탓. 지금 남 탓하는 게 김민석이는 습관이고 버릇이다. 여기 내용 보시면요. 지금 정청래 대표는 4년 전 전대에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에 출마한 이재명 당시 의원을 그 당시에 공격했어요. 왜 그런 공격했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아마 그때는 김민석은 정세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들 우리 로렌님이 나오고 있죠. 보시면 그때 4년 전 2022년이죠. 그때는 김민석이 누굴 밀었죠? 정세균 밀었잖아. 저때 왜 김민석이 김민석 정세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재명 사람이 아니었잖아. 4년 전에는. 그래서 전대에 나왔을 때 이재명 그러니까 오히려 반명은 저쪽이었거든. 오히려 저쪽이 반명이었고
정청래는 그때도 친명이었죠.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눈에 보이죠. 4년 전엔 지선 패배 탓 이재명 탓이라고 하더니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팩트체크 할 때 많이 퍼뜨려 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들이 잠깐 제 말을 인용을 해서 얘기저기 했는데 지금 김민석이 여러분들 조금씩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공청회 이런 데서 말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팩트 체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외부 전문가 공청회를 하는데 지금 뉴 이재명 세력들과 지금 김민석 자체가 보안 수사권 폐지하면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다시 꺼내고 있고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봐도 좀 이해가 안 가죠. 왜 저렇게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뉴 이재명 세력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김민석이 저렇게 네거티브에 몰두할 수밖에 없나?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불안해서. 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1인 1표제의 위력이 어디까지 올지 본인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 민주시민들은 말 안 해도 조직적으로 알아서 중앙위 투표는 홀짝 또는 3등분을 해서 찍어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몸에 습관이 돼 있어요. 과거에 수박 날렸을 때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투표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쟤네들은 지금 새로운 뉴 이재명이라고 하면서 민주당 정체성도 없는 갑자기 리박스쿨 세력들이 들어와갖고 투표를 하려고 하니까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1인 1표제를 자기네끼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대의원표에 의지하고 살았던 그런 인간들이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당원들의 이 준엄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저렇게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오히려 두드려 맞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단 한 가지 당원들만 보고 가는 정청래를 죽여야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이게 근거를 지금 신천지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네. 당내 전당대회에 마치 개입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2022년에 대선 때 우리가 그걸 겪어봤잖아요. 신천지로 추정되는 서울 경선 때 네. 이낙연 뭉치표가 그걸로 네. 의심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국민선거인단이었어요. 네. 당원이 아니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그래 종교 집단이 쉽게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보장돼 있었어요. 열려 네.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6개월 당비를 내하고 그런 세력들이 민주당에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대규모가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어쨌든 있다고 하니까 신천지가 적극적으로 뛴다고 하니까 말씀을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근거 좀 대라. 네. 이거 혼탁하게 선거를 네. 혼탁하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김민석 후보는 냄새를 계속 풍깁니다. 근데 이거 빨리 답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요새 무슨 저기 뉴탐사가 밀고 있는 주제라며. 신천지 그걸 쪽에. 정청래가 또 연결을 하더라고. 그 찾아가서 막 마이크 대고 그랬다며 강진구 기자가. 예. 그게 이제 호남일보에서 6월 달인가요? 7월 달인가요? 하여튼 호남일보에서 특강을 했었는데 호남일보에서 주최한 뭐 특강회 정청래 대표가 예. 정청래 엊그제 했잖아. 지난주가 맞아요. 예, 그때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뭐 신천지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왔다 뭐 이런 식의 냄새를 좀 풍기고 있어요. 그리고 호남일보가 마치 그 신천지랑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근거로 호남일보의 호남TV의 구독자 수가 너무 적다. 뭐 조회수가 너무 작다. 이런데 뭐 아무래도 수상하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냄새를 풍기고 있거든요. 주최 기간에서 뭐 사람 동원합니까? 정청래 팬들이 모여. 그러니까요. 예. 아니 그리고 뭐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정청래 후보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신천지의 산하단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위장한 단체들도 있고 그리고 뭐 행사들 많이 하는데 네네네. 뭐 그 지역에서 행사는 한번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 노벨 그 DJ가 거기 있잖아요. 마포에. 네네. 동교동 사저. 사저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뭐 노벨 무슨 길거리 거리 조성 뭐 어쩌고저쩌고 맞아요. 뭐 행사를 한번 했대. 네네. 그래서 거기에 근우회 회장인 이희자 회장 결국 왔을 거기에 때 여러 사람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거 참석했었는데 가지고
신천지와 연관된 거 아니냐라는 맞아요, 식으로 맞아요. 여러 예, 정치인들이 예. 그때 신천지 문제 터졌을 때 네, 네. 지역 행사에 참여한 경우들이 있다 해서 네. 그때도 정청래 얼굴이 잠깐 나왔거든요. 맞아요. 수많은 정치인 중에 한 명인데 5만 분들이 다 계시는데 거기에 사진이 여기 찍혔었죠. 나왔네. 네. 여기 이렇게 얘기해. 그 당시에 구윤철 당시 기재부 지금 기재부 차관 네. 지금 이제 부총리. 부총리도 참석했다. 참석했었고. 축사도 했고 네.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제 지역구라 노벨의 거리 비석 제막식에 참여했던 것이다.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리고 그 얘기 두 번째 신천지와 통일교 특검을 고의로 추진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대. 당대표 시절에.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 특검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파견 검사가 좀 부족하다. 그러니 검찰, 경찰, 합동수사본부가 수사하는 걸로 하자고 당과 정부와 청와대가 조율했던 거다. 조율을 했던 거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뭐냐면요. 그때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했었잖아요. 예. 통일교 특검은 하자고 했었던 게 전재수 이제 지금 시장이고 당시 네, 전 그렇죠. 장관이 이제 엮여 그걸 있으니까 갖다 붙이려고, 국힘에서 막 통일교 특검을 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 민주당에서 통일교 받고 거기에 신천지까지 신천지까지 엎어서 하자 하자. 했더니 그렇게 저쪽에서 하지. 반대를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거 근데 그 신천지도 같이 하자는 얘기를 누가 제일 처음 했냐면 정청래 대표가 제일 처음 한 거예요. 당연히 정청래 네. 대표가 신천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네. 통일교와 무슨 상관이 있어? 저쪽에서 진짜 통일교 나쁜 하자고 놈들이지. 저쪽에서 통일교 하자고 하는데 지금 그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왜 신천지도 문제인데 왜 신천지 안 하자고 하냐고 얘기를 한다. 그럼 신천지도 같이 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대표인 내가 말하기 뭐하니까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죠라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고 제가 들었고 그래서 이현주 의원이 아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신천지도 같이 넣어서 하자. 그 얘기를 했고 그 아이디어를 제일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 정청래 대표였거든요. 참.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신천지 연루설은 가짜 뉴스다 정청래 후보가 걸리면 족족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김인석 후보는 내가 뭐 정청래하고 연관됐다고 얘기한 건 없어. 아직까지 그 얘기해. 맞아요. 근데 이렇게 냄새를 계속 풍기면 어쨌든 김인석 후보가 신천지 어떤 세력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와서 전당대회를 개입하고 있는지를 근거를 대하는 거고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더 이상 거론하면 안 얘기를 돼요.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정청래 후보와 뭐 연관성 있으면 명확히 이야기를 해야 돼. 네. 냄새 풍기면 그건 반칙이야. 거론을 안 하면 안 되지. 이미 얘기를 했으니까 명확하게 근거를 대든지 사과하든지 그렇죠. 둘 중에 하나를 해야죠. 그리고 이거는 당원들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거든요. 네. 뭐냐면 지금 이제 국힘이랑 신천지가 연결되어 있다 해서 지금 당원 명부 압수수색해서 수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뭐 거기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도 밝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게 헌법 위반인 거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면. 근데 마치 민주당이 그런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본인이 하는 얘기가 그냥 아주 가벼운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큰 아주 문제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이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민주당 우리가 늘 주장했듯이 국민의힘하고 다른 바가 뭐야?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 신천지에 연루돼 있는 거 다 드러났잖아. 당원 연루돼 가입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래서 저거는 위헌이기 때문에 정당 해산까지 가야 된다라고 그렇죠. 주장을 했었는데 예. 그거 지금 민주당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야, 이거는 진짜 엄청 심각한 지금 의혹을 네. 제기한 거거든요. 아니 이거를 확신에 차 있더라고. 모든 메시지에 다 넣더만 네. 신천지 반명, 분열주의. 반명 네. 분열주의. 네. 분열을 누가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요. 분열을 누가 앞장섰는데 지금까지 어떤 세력을 당에 지금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 도대체 누굽니까? 문조털레를 누가 먼저 시작했는데? 아니 진짜 너무 뻔뻔해. 어떻게 공당의 대표 나온다는 사람이 그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얘기 한번 꺼내보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으면 근거를 명확하게 하시고 만약에 본인이 잘못 알아셨으면 사과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건 당원들한테도 사과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전당대회가 지금 마지막 결정되는데 3주 남았다 그랬죠. 네. 8월 17일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저런 얘기를 던져놓고 3주 동안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아니 정말로 만약에 이걸 받아가지고 국힘에서 그래 니네도 그렇다는 거 아니야 신천지랑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김민석 후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겠냐 뭐가 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예를 들어서 고발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고발 들어가서 아니 국힘도 당원 명부 압수했으니까 민주당도 압수해가지고 수사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때 가서 발뺌할 겁니까? 아니, 수사에 나올 건 거의 없다고 없다고 보지만 지금 그러니까 왜 본인이 왜 그런 프레임을 얘기를 먼저 얘기를 그렇지. 하냐는 거죠. 자책권을 근거도 넣고 있어. 없으면. 마음이 급한 거지. 아니 그거 앞서 있다며.
여론조사 다 이기고 있다며. 뒤써 있는 거지. 됐어 있는. 아니 최민희 의원이 올린 페북도 그거 한번 좀 올려주십시오. 김민석 후보님, 신천지가 민주당 전대에 개입한 근거가 있다고요? 깜놀입니다. 근거를 즉시 공개하고 신천지 개입을 선제 차단하십시다. 적절한 시기에 공개한다니 지금이 적절한 시기인 거 모르세요? 이 얘기야 지금 이지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맞아요. 취지잖아요. 네. 더 시간 끌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면 그런 근거 없으면 빨리 이야기하면 아니라고. 안 됐었고 예, 그거 예. 당연히 사과해야 하는 거고 음. 근거가 있다면 빨리 공개하셔야죠. 더 이상 이거 모호하게 끌고 갈 사안이 아니지. 아 참. 아유,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참. 아니, 아유. 자 정청래 차량 습격 거기 이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재현 의원님? 아 그러니까요. 이거 지금 합동연설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런 일이 서울에서 벌어지는 그랬더만 네, 네. 서울에서 여의도에서 네.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주변에 있던 아니,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비 경선 합동연설회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합동연설회를 당사에서 했다며. 응. 근데 여의도 이제 아니야? 네, 그 당사 앞에 가보면 언제부턴가 계속해서 정청래 당대표 뭐 사퇴하라고 욕하고 이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아, 그래요. 계속 그 앞에서 막 음. 이렇게 욕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있었는데 아마 더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아져가지고 나오는 거 보면서 그랬던 거 아닌가. 아, 이런 건 진짜 심각하지. 그렇죠.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한데 김민석 최고가 여기 이제 페북 글을 올렸어요. 정청래 후보 글부터 한번 올려주실래? SNS 올린 거하고 그다음 에 김민석 후보 차례대로 봅시다. 민주 이렇게 썼어요. 정청래 후보가 정청래 암살단 모집 의혹에 경찰 수사 신변 보호 요청했다.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의혹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저 예전 얘기잖아. 정청래 후보 차량 습격당해 파손 경찰 조사 중 암살단에 이어서 차량 습격 12.3 비상계엄 때는 노상훈 수첩에 의해 죽을 뻔했는데 참담하고 서글픈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참담하시겠죠. 근데 김민석 후보가 SNS 글을 바로 올렸습니다. 앞에는 내용 좋아요. 정청래 후보 차량 파손 소식 큰 유감입니다. 즉각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 가능성 없애야 합니다. 이거 당연히 하고 할 말을 하신 거죠. 어떠한 위법, 폭언, 욕설, 멸칭, 폭력도 반민주당 행위이면 이간질과 역공장의 빌미일 뿐입니다. 발본되어야 합니다. 여기도 마땅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차제의 모든 폭언, 이중당적, 유령당원, 신천지 개입 등 비정상가. 그러니까 여기 신천지 갑자기 여기도 신천지 기회 왜 넣어요. 들어가요? 당원 여러분 모두가 안전 지킴이 경우. 그러니까 신천지 완전 꽂혀 계시다니까. 아 왜 이거 심각한 그럴까요? 거야. 이 정도면 그러니까 빨리 밝히셔야 한다니까. 누구한테 무슨 얘기 들었는지는 얘기하셔야 되겠네. 응. 그냥 가서 하면은 그러니까 신천지 개입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전당대회 치르자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네. 자 그리고 기탁금 낮추기로 했다 대통령이 뭐 네. 당대표 8천만 원, 청년 뭐 3천만 원 얘기하는데 근데 올라갈 때 왜 올린 거야 애초에? 나는 그거 이해가 안 올린 돼. 거가 너무 올라갔어요. 비용이 비용이 늘어났네. 늘어났네. 네. 비용이 뭐 아 전체 소요 비용이 늘어나서. 근데 그것도 아니 TV 토론회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음. 저는 이거는 당비가 엄청 걷고 있거든. 그러니까 국고 그 당비 다 모으느라고. 그거를 이런 거 써야지. 음. 돈 없는 사람도 출마할 수도. 최강욱이 당대표 출마하면 돈 없어도 출마 못 하겠네. 징계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사실은 그게 더 컸어. 이제야 말할 수 있다. 난 돈이 없어. 낮춰졌으니까 이제 한번 다시. 오늘이라도 그냥 하지 뭐. 계좌만 공개하면 되더만 뭐. 그냥 하게 내일인가 뭐 한다며. 깽판쳐? 나 등록시켜줘! 막 이러고. 야 지난번에 서울시장 후보도 저기 다 지나간 다음에 서울시장 후보 시켜달라고 한 사람 있었어. 아 그래요? 아 몰라요? 우리요? 민주당요? 그럼 누구야? 민주당이지 무슨 누구지? 당이야. 누구야? 그걸 모른다고? 댓글에 달아주세요 여러분. 아, 다 진짜요? 모른답니다.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다 끝났는데 다 자기 빼고 했다고 같이 껴서 해야 된다고 한 사람이 있었다니까. 아니 경선이 끝났는데 자기 빼고 했다고요? 누구였더라? 뭐지? 나 왜 모르지? 아니 그걸 모르네? 이름을 얘기해. 아 박지현이야? 아니야. 아니, 아닌데. 다 모르시네. 누구지? 큰일 났네. 잠깐만. 얘기를 해줘요 좀. 아 제가 찾아볼게요. 아 정말. 누구? 나왔다. 아. 열린민주당 같이 했던 분. 아. 나도 하지 뭐 그냥. 아니다. 컷오프 되면 그때 해야 되겠다. 그때 해서 나 넣어가지고 다시 해. 막 이렇게 하고. 그리고 누가 시비 붙으면 막 너 신천지지 해가지고 막 혼내고 사과하라 그러면 안 하고.